안녕하세요.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과, 문과 아시죠? 이거 둘 중에서 어느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이쪽으로 선택해서 나오고 했을 거예요. 이과는 보통 과목이 수학, 과학, 공학, 뭐 의학 이렇게 들어가고 문과는 인문학이랑 굉장히 범용적인 거, 그리고 경제학, 금융학, 법학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저희 채널에 은근히 변리사 수험생들이 좀 보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변리사 공부 방법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좀 컨텐츠긴 한데,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은근히 이게 힘들었어요. 은근히. 저는 뭐 거의 이제 변리사 시험 보기 전 대학교까지도 완전히 이과로 살다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문과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응하는 게 꽤 힘들었어요. 이런 고민을 근데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보시면은 은근히 좀 대신에 제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 그 정도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변리사라는 뭐 직업도 그렇고, 일단은 시험 자체가 보면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해가지고 자연과학개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보면은 문과죠. 그리고 자연과학개론은 어떻게 돼요? 이과죠. 그러니까 이과와 문과의 정말 중간선에 있는, 그러니까 중간선이라고 하니까 둘 다 해야 되는 전문직이 바로 변리사라고 할 수 있어요. 2차 시험도 그런데 2차 시험도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이건 필수고요. 예, 법 과목을 다루는 건 필수고, 2일차 때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 건데, 저 때는 지금은 패스페일로 바꿨지만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저작권법이랑 디자인 보호법 이런 거 빼고는 아마 대부분 다 그죠? 이공계 과목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2차 과목에서도 이과를 상당히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회로이론을 선택했고요. 기계과 나왔는데 왜 회로이론 선택했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쪽에 데이터,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개설 과목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그게 뭔데 힘들어? 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때려서 암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힘들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암기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납득 이해가 돼야지 이게 좀 넘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하기가 아마 힘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문과든 이과든 이 답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정답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뭐 예를 들면 1, 0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1이 맞으면 0이 틀린 거고요. 0이 맞으면 1이 틀린 거예요. 근데 문과 쪽은 보면은 이게 이 답이라는 개념이 좀 이제 해석에 가까워요. 해석. 이렇게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은 네모고, 이제 저쪽에서 보면은 세모야.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히 이과처럼 떨어지는 딱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아 라는 것과 이쪽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적어. 보통 이제 이게 다수설이라고 그러고, 다수설이 심해지면 이제 통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 또 바뀌어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회학이라는 걸 배워요. 사회학을 배우다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회학을 배우다가 깨달은 바. 이과랑 문과랑 이 배우는 것 자체가, 배움의 방향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 이 세상을 보는 시각도 혹시 거기서 연계돼서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여기부터 이제 제 진짜 생각입니다. 뭐냐면요. 이 생각인데, 자, 우리가 이과라는 거, 이제 과학을 볼게요. 과학. 이과라는 거를 보면은, 이과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법칙을 찾는 쪽으로 학문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과에서는 그 이제 물리 법칙, 수학 어떤 이런 원리, 공식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원리라고 할게요. 그냥 공식은 좀 너무 표출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스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죠. 세상은 뭐 불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다,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랬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원자가 발견돼. 아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아니다. 원자도 아니고 요즘엔 뭐예요, 이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다양한 세상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모이는 거예요.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하나의 가장 뭐예요? 공통된 거. 가장 공통되고 이거 하나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법칙을 찾는 게 이과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문과는요, 보니까 좀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어떤 하나의 어떤 단순한 사회 현상을 보고 이게 왜 그랬을까라면서 여러 가지 이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해석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경제가 뭐 어떻게 됐다. 그걸 하나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났다 해도 이거를 왜 그렇게 났는가를 다양한 요소들이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경제학도 그렇고 뭐 인문학이라는 부분도 문학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공감, 감정 이런 것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해석할 때 단순히 이렇게 인과관계처럼 이렇게 A니 까삐야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다양하게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도 막 배경적으로 지리 이런 것도 다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과의 목표는 뭘까요? 이과의 목표는 바로 통일장 이론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류가 아니구나. 이 이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해요. 중력이 있고요. 이제 핵력, 그리고 전자기력, 그리고 양력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온도 상태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하나로 통일이 된다. 그래서 얘가 뭐였냐라는 걸 찾는 게 물리학에서 어떤 목표라는 거죠. 근데 문과는 목표가 뭘까 했을 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문과의 목표는 바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할 줄 아는 인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보고도 이 뒤에 있는 숲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숲을 보더라도 나무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찰력 이런 쪽을 기르고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이제 이 어떤 인문학의 이제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제가 볼 때는 다 뒤섞여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이과니 문과니 하는 게 조금 약간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과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과적인 것도 있고, 반대로 또 문과적인 부분도 있어요. 보통 이런 건 이제 인간 사이 관계 같은 것들이 좀 문과적인 사고가 발달하면 좀 세심하고 유리하죠. 그리고 어떤 사안을 분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과적인 성향이 좋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게 막 다 뒤섞여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균형. 두 개가 적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약간 한마디 더 붙이면은 제가 MBTI T랑 F랑 뭐 비교하는 거 했잖아요. 이게 혹시 굉장히 이과스럽고 굉장히 이제 문과스러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제 이 변리사 업을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어떤 특허라는 게 있고 이제 상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도 요쪽에 가까우니까 요쪽에 살짝 붙여볼까요? 이쪽은 보면 이제 좀 기술 베이스거든요. 네. 좀 기술이니까 약간 친이과적인데 상표 같은 경우에 약간 해석과 설득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과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특허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상표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특허 하다가 상표 하다가 저는 약간 완전 이제 짬뽕인데, 조금 생각이, 예전엔 좀 이쪽이었다가 좀 더 이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에도 이제 두 개를 하시는 분이, 이쪽만 하시는 분은 이쪽 성향이 강하고, 이쪽 하시는 분은 이쪽 성향이 강하고 한 것 같아요. 제 뇌피셜입니다. 예, 그런 거고,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한번 관찰해 보시고 아마 그렇다라고 한번 댓글 한번 의견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과인 친구와 문과인 친구.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뭐 그냥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